네, 앞에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가지고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논란이 꽤 컸죠. 지금은 약간 이제 수그러드는 분위기긴 한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서운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광복 회장이시죠. 김원웅 광복 회장님이 이게 정부가 잘못했다. 이 서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원웅입니다. 네, 김원웅 회장님 그 광복 회장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6월 1일 날 예, 했으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이게 논란이 컸어요. 김원봉 선생 논란. 예, 그렇죠. 사실 광복회라고 하면은 당사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논란에. 예.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논란을 보시면서. 저는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네. 사실 우리가 독립유공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행적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독립유공자잖아요. 그래 그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에 특히 냉전 속에서 분단도 우리 민족이 분단한 게 아니라 네. 외세에 의한 분단인데 분단으로 생긴 분단이 안 됐으면 남북 6.25 전쟁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외세에 의한 분단 때문에 생긴 문제를 거기다가지 독립운동가 이 평가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낡은 냉전 의식 또 일각에서는 네. 해방 이후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 친일 세력들이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아주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합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런 규정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어허. 그런데 이제 그 반론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어떤 사람에게 서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뭐 행적 45년 이전에 행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인생의 총체적인 평가가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 약산 김원봉이 사실 남쪽에 살려고 해방 이후에 서울로 귀국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분이 귀국한 상황에서 미군정과 또 친일 세력들이 주도를 해서 그분을 노덕술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경찰에서 불러서 수모를 주고 따귀를 때리고 이렇게 수모를 주면 쓰고 또 수시로 친일 경찰들이 테러리스트와 연결해서 그분이 생명의 위협을 계속 위협을 해왔거든요. 만약에 약산 김원봉께서 이렇게 벌북을 하지 않으시더라면 백범 김구나 몽양 여운형처럼 여기서 생명을 두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기 월북을 한 게 아니라 남한이 친일 세력들이 쫓아낸 거거든요. 쫓아냈는데 사실 약산에게 이 대한민국 친일 세력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이 약산을 거론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도 그 문제를 훈장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온 그런 세력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분단된 남한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을 거절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쫓아낸 친일 세력들이 득세한 대한민국이 약산 그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훈장을 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고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원웅 회장님께서 뭐 더 고민이 많으셨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
레드 컴플렉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뭐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북한에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한국 전쟁에 공훈이 있다고 북한에서 인정한 사람을 훈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차분하게 공론화하기에는 우리가 좀 이르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는 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광복군이 모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독립운동가의 그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 국군이요? 대한민국 국군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만주에서 일본을 앞제비를 하면서 독립군을 토벌 하던 사람이고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그런 일제 앞잡이 독립군 토벌 때 있던 사람이고 제3대도 그렇고 4대도 그렇고 5대도 그렇고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만주에서 일제 앞잡이하는 독립군 토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이 줄이었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 행사에서 광복군이 모태가 돼서 국군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눈물겹게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안타깝게 대한민국 국군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약산 김원봉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친일 반민족 세력에 뿌리를 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약산 문제를 거는 거는 근본적으로 반민족적 생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 동학의병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일제 친일 앞잡이 법통을 이어받았는지는 인적 구성에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 황교안 그 한나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요.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백선엽 이 논란 중에 백선엽을 찾아갔다고 하면서 뭐 거기서 중요한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눴다는데 백선엽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주에서 일본을 앞잡이하면서 독립군 토벌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대한민국 민족 정통성의 궤도에서 이탈한 대한민국을 민족 정통성의 궤도에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 노력,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